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을 풉니다. 공법 1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건축물에 관련된 용적률, 연면적, 높이, 지하층 이런 관련된 세부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갖다 쉽죠? 하나하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일단은 대지면적이란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말하는 거고,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지표면부터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해서 적용합니다.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서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합니다. 각각을 연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인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수평, 투영 면적을 산정합니다. 자, 노대,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의 바닥 면적은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m 고방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다락일 때는 층고가 1.5m 초과되는 경우, 경사진 지붕 형태는 층고가 1.8m를 초과된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으로 봅니다.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 제외되는 면적은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필로티 부분이 공중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다락일 때는 층고가 1.5m 이하인 면적, 경사진 지붕 형태는 층고가 1.8m 이하인 면적. 자, 기타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도 연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 지상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의 면적,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의 면적,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또는 건축물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수로 산정합니다. 건축물의 층수를 달리할 때는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을 합니다. 가중평균에서 산정한다면 틀리죠. 평균에서 반올림한다기도 틀립니다. 건축물의 층수를 달리할 때는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이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반드시 숙지하고 반드시 기본적인 건축법상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층에 관련 것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건물에 있어서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수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그럽니다. 3분의 1 이상이 나가면 틀리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그럽니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지하층에 대해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층수 산정 시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법 77번 문제를 풉니다. 자, 1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조경시설의 면적, 그리고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그런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이제 2번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죠. 자,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설명이 틀린 거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2번이 틀렸죠. 자, 3번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축물의 면적은 외벽을 중심선으로 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일반 건물의 면적이고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로 하는 건축 면적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4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하층의 면적은 층수에서 산입되지 않는다. 반드시 중요하죠. 자, 5번 층의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합니다. 자, 층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건축물의 높이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합니다. 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77번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 2번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가 아니라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자,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 기계실 이런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자,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5번 층의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건축물의 높이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합니다. 자, 이런 건축물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선의 바탕을 둔 규정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경시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한다면 틀린 문장이죠. 그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로 하는 건축 면적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면적에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자, 층의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건축물의 높이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자, 이상 17번 정답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A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